예, 안녕하세요. 주식영웅입니다.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0만원 계좌를 갖고 이제 저희 방은 100만원 계좌 갖고 기준봉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떤 파동을 갖고 차트를 해석을 하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추가를 시키고 그런 방이잖아요. 100만원 계좌를 갖고 이제 손실이 나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죠? 계좌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26일, 27일, 그죠? 26일, 27일, 그 이틀 동안 화요일, 수요일 매매를 했었어요. 두월이 이제 약간의 이제 익절이죠, 익절. 익절을 했는데 그 저번 월요일 날도 이제 방송했지만 두월은 좀 손실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그냥 손실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바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두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두호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차트를 처음 보면 여기 120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게 검은 게 120선이잖아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 위에 있으면 정배열이에요, 여러분. 그죠? 요거 밑에 있으면 쉽게 그죠? 이 역배열인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 차트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주가의 위치가 120선 밑에서 기준봉이 나왔냐, 그죠? 위에서 기준봉이 나왔냐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게 정배열이 이제 여기 시작이었고 이제 역배열이 이제 여기가 시작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뭐였냐? 지금 정배열 구간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차트를 딱 보면 우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위치를 알아야지 비중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위치를 좀 알아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위치를 보면요. 여기를 보면 시작점이 발생됐고 출발점이 발생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밀려갖고 이게 된 거죠. 밀려갖고. 그래서 앞에부터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두올이라는 이 종목은 거래대금 없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쭉. 그래서 보면 제일 깊은 데가 이거였거든요. 이걸로 이제 보이고 해서 이거를 계속 거보세요.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점, 저점 찍고 그죠? 올라갔으니까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보겠다 그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못 미쳤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게 벌어지는 거죠. 요만큼 벌어지겠죠. 요걸 맞추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매매 자리가 이 정도 자리가 돼야지 안전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자리는. 보통 그러니까 보니까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네요. 그죠? 같은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럴 때는 이 쌍바닥이잖아요. 예. 쌍바닥을 믿고 이런 데에서 매매를 하시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쌍바닥에서 들어갈 자리가 있고 쌍바닥을 깨고 나서 매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근데 제 구간에는 이런 구간은 없어요. 여기 또 나왔네, 그죠? 계속 이 자리에서 여기 보이시죠? 요 자리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던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걸 보면 좀 줄여가지고 봐야 되겠네. 예,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이걸 매수했다 안 했다가 이게 아니고 파동을 보기 위한 그런 겁니다. 매수 타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냐,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확 밀렸어요, 그죠? 확 밀렸어요. 그러면 요 폭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치는 거죠, 밀렸으면. 아직 뭐 안 나왔네요, 그죠? 예, 여기서 매도가 됐네요. 맞나요? 밀려서 매도되고. 여기 몇 프로죠? 3.5%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파동 매매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간이 좀 길게 이게 길게 늘어져요. 이렇게 며칠이죠, 이게 이 기간이. 이 기간이 예,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가는 기간이 이게 제법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거좀 한 달 정도의 기간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파동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보니까 또 하나의 또 파동이 또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루어졌겠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이게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4등분선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또 다시 이 폭에서 또 매도를 또 하는 거죠. 자리가 안 왔네, 그죠? 여기 왔네요, 그죠? 여기서 매도하고. 이것도 제법 또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하기가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예.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얘는 이제 이 폭으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다 이 폭으로, 그죠? 이 폭. 거저 이 폭이네요. 예. 나중에 이게 보니까 다 이 정도 폭이더라. 보이죠? 예. 대충 봐도 여기 보면 이 정도. 그죠? 또 여기도 대충 봐도. 그죠? 여기도 대충 봐도 이 정도 폭. 그죠? 그러면 얘는 이 정도 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폭에서 움직이느냐. 네. 이 폭을 알면 그렇게 뭐 크게 손해를 보진 않아요. 네.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올리니까 거좀 이제 세 번 나누니까 이게 거좀 찍고 내려왔네요. 그죠? 이게. 지금 위치가 이 정도 있어요. 그 보시면 이렇게 아까 밑에부터 치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찍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요거 다른 것도 한번 다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요 밑에 파동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요 정도에 있는 거죠. 그죠? 예. 맞죠? 요 정도에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미끄러질지 올라갈지는 제가 어떻게 구분을 진다고 했죠? 여러분? 이제 이거를 봤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다가 여기서 올라왔죠. 다시 이쪽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봉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행위는 물량을 다시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면 역시나 다를까 얘들이 물량을 떠넘기게 되는 거다. 몇 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거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위치가 이제 이 정도에 있으니 예, 얘가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뭐 어차피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글뱅이 이 라인에서 얼마만큼을 먹어야 되냐, 얼마만큼 먹고 어쨌든 손해를 안 봐야 되느냐가 우리는 최대 관심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뽁 올라가면서 기준봉이 발생되고 여기 거래량 거래대금 이렇게 막 앞전 거래량을 돌파하는 이런 봉이 나와요. 그죠? 제가 말하는 세 가지 기준의 봉이 나오면 다시 여기서 그죠? 여기서 다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매매했죠. 이걸 얘기하려고 이 앞에서부터 이게 치고 내려왔어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15분 봉 갖고 말씀을 드리면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사선을. 여기 기준봉 나온 거거든요. 기준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요 전에 기준봉에 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걸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처음 보신 분들 모르신 분도 있고 또 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었어. 근데 기준봉이 뭐지 또 의문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계속 들으면 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니까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여기 그죠?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기준봉의 정의 그죠? 이제 이게 어떤 정의냐면 보시면 1번이 뭐냐면 거래대금 거래량 20일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죠? 여기 거래량 거래대금이 요 앞에 20일 요 앞전보다 많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2번이 거래대금 20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200억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 또 맞아야 되고 3번이 뭐냐면 시가가 요 시가가 5% 이상 5% 이하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이 종가가 15% 15% 이상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 봉이 발생해야지 기준봉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요. 여기 2.78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 15. 그죠? 15.43%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준봉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아셨겠죠? 그리고 나서 매매를 어떻게 하냐? 매매하는 법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4등분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또 4등분선 매매 방법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그죠? 시가에서 종가에 사선을 긋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가가 밑에 여기 시가가 있죠? 시가에서 종가까지 사선을 긋고요. 여러분 좀 키울게요. 그리고 나서 2번이 2번과 3번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선 있잖아요. 그 중에 2번하고 요 3번 선에서만 요 두 라인에서만 매매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은 뭐냐면 2번과 3번 반등에서 매도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에서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서 매수가 됐으면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는 거고 또 여기서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됐으면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 요 매도 폭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4번이 뭐냐? 매매는 기준봉 다음 첫째 날, 둘째 날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기준봉이 발생됐잖아요. 그죠? 요 기준봉 첫째 날, 둘째 날까지만 매매를 하겠다. 요 기준봉의 세 가지 정의에 맞는 이 기준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까지만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셋째 날까지 하려면 기준을 더 플러스 해야 되겠죠. 셋째 날까지. 셋째 날까지 하려면 기준이 뭐 알파가 플러스가 좀 더 돼야 되겠죠. 요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시면 기초편을 보시면 돼요. 유튜브. 근데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5번 봉으로 이제 사선을 그린 거죠. 시가 대비 종가로 해서 사선 그렸어요. 근데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매매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은 비중 총 자본 대비 10%를 제가 매매를 하는데요. 첫째 날은 이 10%를 다 걸어요. 이 10%를 100이라 했을 때 첫째 날은 100%를 다 걸고요. 둘째 날은 이 자본금 10%를 100으로 쳤을 때 50%만 매매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로 이제 저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계속 진행을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지금 요 두 선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첫째 날은 안 왔어요. 그래서 패스했고 둘째 날에서 이제 매수가 됐던 거죠. 어떻게 됐냐면 1차 매수가 됐고 2차 매수가 됐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제가 보면 폭이 요 정도 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부터 고점까지 해서 여기서 매도를 쳤죠. 여기서 그렇게 매도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내용이 뭐죠? 매매 방법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도가가 3570 매도가가 3570이 나왔어요. 그죠? 맞나? 좀 얼핏 맞나 한번 볼게요. 3570 그러면 여기가 1선을 긋고 보면 그죠? 대충 걷는데 3576 나온 거 보니까 3570이 맞나 봐요. 매도가가. 그래서 매도를 해서 나왔죠.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제 그 매매 그 방법에 추가가 돼서 있는데 이제
첫째 날 저점을 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잡았을 때부터 1차 매수 하는 시점부터 이제 반등폭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이 반등, 요 정도의 폭에서. 예,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무조건 반등폭에서 무조건 매도를 하겠다라는 어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어떠한 그, 그 조건을, 예, 조건을 추가시켰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두올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0.98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예,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우선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예, 대봉 LS 26일 날 매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것도 이제 대봉 LS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LS 여기 매도, 예, 딱 됐으면, 예, 대봉 LS는 제가 좀 지저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쓱 밀려요. 이렇게 밀리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음. 되게 위험한 종목이죠. 이렇게 반등 없이 밀리는 것들은. 예. 여기서 이제 매매됐던 분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 예. 그죠?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종목이 대봉 LS가. 위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예. 어떻게 되냐면 저점을 깨니까, 예,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이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올라가고 또 여기에 이제 어떠한 힘이 들어있고 시작점이 발생되는 바람에 얘가 턴이 된 거죠. 턴. 제가 예전에 이제 설명했던 그 턴. 하락하고 있는데 더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더 내려가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얘가 돌릴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이 거래량 거래대금. 방향성이 상방향으로 되는 바람에 얘가 이걸 깨지 않고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헷갈리다 싶으면 이 저점을 깨는 거를 좀 봐봐라. 저점을 깨나 안 깨나를 좀 보자. 그 앞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예, 그걸 좀 확인해 봐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앞 고점을 이제, 예, 돌파를 하면서 이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쪽에 있지만 보면 여기 시작점이 발생됐고요. 얘는 이제 예를 들면 저의 그 기준봉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얘는 10%에서 끝났으니까 종가가.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얘한테 힘은 줬다. 힘을 줬고, 예, 힘은 줬어요. 힘이 들어갔다.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왜냐면 거래량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에는 다 충족은 안 시켰지만 그래도 힘이 들어왔다라고 우선은 해석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제 기준봉은, 예, 이때 이제 저는 이제 시작점이 발생됐구나. 저의 기준은 이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점이 발생되고 여기 출발점이 이때서야 이제 출발점이 나왔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떠한 정배열, 어떠한 흐름에 있어서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죠? 이런 상태에서 며칠이죠, 이날? 3월 22일 날, 네, 3월 22일이면 이게 금요일 날 이게 기준봉이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일이면 이제 어제 매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선으로 보면, 사선으로 거서 이제 확인을 하자면, 근데 중요한 건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선은 어떠한 기법 자리가 아닙니다. 예. 기법의 어떠한 그걸 오해하시지 마세요. 예. 저는 이제 자리가 뭘 하든 간에 자리가 기준봉이 기준을 갖고 잡으면 그 뒤에 타점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사선을 잡은 거지. 예. 어떠한 타점이든 간에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냥 우선 여러분과 저하고의 어떠한 흐름을 같이 흐름을 이해하고자 이 타점을 만든 거예요. 그죠? 임시 타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잘 맞아서 다르지. 예. 그래서 보면 첫째 날 이제 비중, 너무 좀 줄였네요. 잠깐만요. 갑자기 줄여버렸어. 예. 요게 첫째 날, 둘째 날이잖아요. 그죠?
첫째 날 비중 100%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비중 10%에 그 금액이 100%가 다 들어간 거죠. 1차 매수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날 이 저점을 깨도 목표가는 여기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배 아파도. 네. 뭐 내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이 또 있으면 뭐 이거에 먹는 이 수익가 뭐 전고점에서 먹든가. 예. 이거의 수익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얼마 정도에 이제 매도를 쳤냐면 볼게요. 그러니까는 요게 요 종가에서 이제 매도를 쳤으니까 8,97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960원에 매도를 쳤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8,960원. 그죠? 8,960원에 매도를 쳤죠. 보이시죠? 예. 저는 여러분들과 정확히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봉 LS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예, 바로 수익을 이제 받고요. 또 보면 보령제약도 거점 익절했네요. 그죠? 익절 0.67이면 뭐 익절이죠. 뭐 아주 약수익은 아니고 그죠? 익절 정도 됐겠죠. 그래서 26일날 보면 또 보령제약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령제약 네 그죠? 이것도 22일날 이것도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보령제약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뭐 이 정도의 어떤 예. 뭐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반개로 갖고 예, 이렇게 보시면 거좀 맞게 흐른다. 저점 그저 찍고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보면 예. 이어서 붙여버리면 예, 고점 찍고 내려온 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행보에서 이걸 돌파하느냐, 그러니까 요 라인을 그죠? 아니면 뭐 여기서 떨어지느냐, 네, 그런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습에 이제 그 나중에 모습이 올라가면 예, 물량을 잡은 거고 그죠? 떨어지면 물량을 떠넘기게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의 어떤 모습을 외울라 하지 말고, 이거의 어떠한 흐름을,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것이냐. 그것만 이제 유심히, 관심 있게, 예,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하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예, 이게 지나갔어. 그럼 양봉이 나왔다. 아, 그래. 기준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양이면 양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외우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음봉 다음에 양양 나오면 음봉이 나오는 거나, 이건 매수 금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먹고 나서, 그 다음 기다린다. 기다려요. 그래서 올라가면, 다시 여기서 위에서 매수, 떨어지면 오른손 밑에서 어떻게 반등을 본다든가 아니면 냅두든가 이건 우선 기준목 나올 때까지 는 이제 내 거 아니야 우선 버려둔다든가 이게 놔두는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22일날 그죠? 22일 예. 요날 이제 기준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제 15분 봉을 보자면 요 날이겠네 그죠? 그래서 사선을 긋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냐면 첫날부터 첫날 둘째 날인데 첫날부터 1차 매수가 되고 거좀 여기가 떨어지려고 막 그래요. 예, 쭉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매도된 거 놓고 그러니까 매도된 거 놓고 매수만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중에 한 종목이죠 이게.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라고 여기서 매도를 했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폭만큼. 그러니까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냐면 이 저점을 깨야지 이 폭만큼 이제 잡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땐 요 선이 매도선이 되는 거예요. 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건데,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 그렇구나라고만 우선 이해를 하세요. 예.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게 또 다 설명하자면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뭐, 우선 이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만 하고 넘길게요. 예. 그래서, 요날 이제 어제가, 화요일 날 매도를 한 거예요. 바로 매수하자마자 바로 매도했어요. 바로 올라와서. 오전에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 21,150원에, 그러니까는, 보시면요. 얘는 매일가가 12,275원이고, 얘는 11,87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차 매수를 한 애고요. 얘가. 요 두 개가 2차 매수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수익을, 약수익이 났죠. 예. 그래서 이제, 보령 제약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KM. KM은 오늘 이제 매매를 했던 거죠. KM은 오늘 매매를 했는데,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참 재밌게 했죠. 예. 이거는 오늘 참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두 번 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KM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KM. KM도 다시 뭐 이걸로 갖고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려볼까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서부터 이제 파동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정도의 움직임으로 얘가 이제 됐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여기 또 고점이 올라갔으니까 쫓아는 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길어진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쫓아가냐면 요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요 정도로 이제 좀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위치를. 그러면서 얘가 또 여기 고점이 발생됐으니까 좀 이제 쫓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요렇게. 여기 1차. 계속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서의 어떤 어, 그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아유, 푸 가네요. 1차 매수를 했고 2차 매수를 했는데 확 밀렸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정도 폭에서,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평균가가 한 요 정도 되겠고, 뭐 약간의 어떤 손실을 받겠네요. 몇 프로 정도? 한 2%? 네, 2% 안쪽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케이스다,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였네요. 그죠? 그랬을 때, 예, 어쨌든 요 정도. 요걸 봐야 돼요. 요 정도 급으로.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요대로 쫓아가면 요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찍었네요. 여기서 예, 찍었어요. 그죠? 찍고, 예, 계속 찍네요. 그죠? 몰두파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여기 한 파동, 예, 두 파동 때 여기서 찍고 못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내려갔어요. 예. 돌파했다가 다시 한 요 정도, 조금 못 미치지만 이렇게 찍고 또 내려왔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파동은 한 요 정도, 요 파동폭은 한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된다. 예.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딱 보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 발생됐고 이게 기준봉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발점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애매해요, 위치가. 그죠? 그랬을 때 잠깐 이걸 아까 그 폭이 잠깐만요. 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아까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올렸어. 예. 제가 이 폭으로 보자. 여기서부터 치고 올랐죠.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예, 요 정도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올린 거죠. 이거 한 번에 두 칸 올라간 거죠, 그죠? 되게 세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되게 센 놈이다.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그러니까 요 날 기준봉이 발생됐고, 이제 이 파동으로 이제 움직이고, 이 기준봉에서 또 이 기준봉이 이 사선 파동으로 또 이제 잡고선 이 사선 파동대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선은 여기 정배열 나왔고 여기 시작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고점은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사선을 보고 이제 15분 봉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요 날이 이제 기준봉 날이에요. 기준 발생된 날. 그래서 시가의 종가를 걷고요. 보시면 보세요. 1차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이렇게 매매했어요. 두 번을. 그러니까 보세요. 요때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100% 갖고 이제 매매를 했고 두 번째 여기서 자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렇게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매에서 수익 받고 2차 매매 수익 받는데 여기서는 이제 100% 이제 매매를 했던 거고 1차 여기 저점에서 고점 찍고 그다음에 다시 저점 잡고 여기서 이제 두 번 잡았어요. 50%씩 두 번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100%가 되더라고요. 그죠? 두 번 잡고 여기 반등해서 여기서 매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예, 아주 재밌게 했던 거예요. 매매를. 그러고 나서 올라왔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얘는 여기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이절선밖에 안 나온 거죠. 쉽죠? 매매가. 기준봉 하나 믿고 이렇게 막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절 라인만 정확하다면, 손절만 정확하다면, 뭐 어디서 하든 간에 매매가 자유로워져요. 네, 그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예, 이렇게 어떻게? 2.31%를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또, 예, 0.990%를 또 먹은 거죠. 이게 첫 번째 했던 거고, 두 번째 했던 거고, 이렇게 묶어서, 그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검증을 이제 하잖아요. 저랑 같이. 계좌 검증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거를 이제,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러고 나서 기준봉을 믿고, 위치를 믿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매매 내역을 보면, 벌써 이제 한 3%, 예, 이제 드디어 3%대가 진입을 했네요. 그죠? 월요일 날은 2%대였잖아요. 근데, 그죠? 여기, 25일 날. 그러니까 25일 날은 매매만 했지 매도가 없던 거예요. 근데 요게 그 다음날, 이게 매매로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고, 또 오늘 이거 두 번, 예. KM을 두 번 매수하는 바람에 두 번을 하는 바람에, 예. 그래도 수익이 이만큼 났네요. 그랬을 때 이제 3.0%. 그죠? 처음에 한 번 크게 맞고, 처음에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그래서 한 3.3%까지 마이너스 치다가 지금 3.06%로 이제 턴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 예를 들면 이것만 안 맞았으면
한 6%가 넘었던 거죠. 6%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얘가 평균 수익이 2에서 7% 정도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놈 한 번씩 맞으면 2%, 3%에 된다니까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뭐 5% 정도는 기본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놈, 그죠?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수익 내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확 밀리는 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손실이 좀 발생되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면, 검증을 통해서 이겨내면 돼요, 검증을 통해서. 맞다, 안 맞다. 그거만 알면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매매가, 예, 이렇게 한번 모아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이어서. 쭉 수익이네요, 그죠? 그리고 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없어요, 잡은 게. 이제 없어요, 종목. 다 털었어요. K만 2번 매도하고, 예, 다 털었어요. 예, 깔끔하죠? 수익은 수익대로 나고, 종목은 없고. 그게 바로 기준봉 매매의 최고의 장점이다. 최고의 장점. 아, 글씨 안 써진다. 아셨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 있나요, 혹시? 네,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의 강조하는 종목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요, 이제 22일까지는 끝난 거였어요. 22일까지 여기 하츠 이런 거는 이제 대봉 ALS, 이제 보면, 대봉 LS, 그 다음에, 보령제약, 그죠? 맞죠? 제가 매매한 게. 맞나? 내가 왜 헷갈리지? 보령제약, 그죠? 대봉 LS, 보령제약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 이제 25일부터 26일 걸 한번 볼게요. 예.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뭐냐면, 저기 KTB에 그 증권을 제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증권에서 증거금 푼이에요. 증거금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노란색으로 좀 해놨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또 뭐 저기 주의 종목도 있고 해가지고 흥국석이었나? 주의 종목이었다가 지금 풀린 거예요.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키움증권에는 다 신용으로 돼 있는데 KTB는 신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동화성부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예, 저점이 깨지고, 그죠? 저점이 깨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턴이 발생돼서 이제 올라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시 크게 보자면, 우선은 얘는 이제 요날 이제 단기 정배열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점이 됐고, 그죠? 여기서 여기서 출발점이 된 거죠. 단기만.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기 정배열이 중요한 게, 단기가 정배열이 돼야지 21선이 쭉쭉쭉 올라가고 여기 120선이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정배열이 나오고 어떠한 이제 그걸 준다. 예. 어떤 중기 정배열의 어떤 시작점의 어떠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요. 이게 왜 이렇게 지? 예. 보시면, 잠깐만, 제가 동화하송을 매매를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러고 나서 여기 정배열 됐잖아요, 그죠? 정배열 됐고, 네. 그러고 나서 약간 부족했네요, 그죠? 그래도 힘이 있는 놈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음, 맞나요? 근데 여기가 좀 안 맞네, 여기가 앞에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패스. 됐나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 이제 폭 갖고 이제 보면 요게 되겠죠, 여기가. 매도 자리가 왔네. 예. 이렇게 요 정도 폭으로.
예, 빵 가네, 빵. 예. 음, 그죠. 그래서 요 날이 기준봉이 발생됐고,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시작점이다. 아, 출발점이다.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쳤고요, 그죠? 음. 그러니까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락이었지만 이게 턴이 됐던 이유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게 방향성이 잡힌 거죠, 방향성. 200원 안 됐지만 어떠한 약간의 힘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다시 기준봉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나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밀려요. 밀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 하락이 되잖아요. 하락이. 그러면 아 물량을 떠넘겼다라고 되고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다가 빡 갔어. 예, 이런 기준봉이 났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물량을 모은 게 되는 거죠. 물량을 모은 게. 예.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먹을 건가를 고민을 해야지 이걸 갖고 뭘 찾아갖고 이봉은 무조건 나와.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매수를 해야 돼. 그래, 요 조그만 요 도지 보고 매수가 이게 되게 중요한 봉이야. 이런 공부를 하면 정말 잘못했다. 그죠? 보이시죠? 도지. 요런 거. 아, 요거 다음에, 야, 이게 내려왔어. 그래. 요게 맥점이야. 이게 어떠한,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찾아서 매매를 해야 하고 가르쳐 준 데가 있다.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그랬어 보이는 것 뿐인 거죠. 음. 그게 맞는 거예요. 껴맞추기 식의 어떠한 그런 흐름은 얘기하는 데는 그러니까,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질 않아요. 예, 실력 자체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상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어떠한 물량을 모은 게 되는 거죠, 물량을. 떠넘긴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봉 때문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제 봐봐요. 이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런 봉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예. 뭔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25일 날 25일 날 25일 날 이제 기준봉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얘는 저쨌든 증거금이라서 제가 안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뭐 타점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선 이제 예, 아셨죠? 음.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야 이거 뭐 이렇게 뭐 1, 2, 3고 뭐 이 정보 그러니까 해석 자체를 제발 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쌍봉에서 떨어진다 이런 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건 잘못된 거다. 음. 만약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기준봉이 발생됐어요. 그럼 이거 뚫을 수 있다라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음. 그러니까 막상 이제 봐봐요 여러분. 이게 물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이 고점에서 물량이 나와 매물대가 나와라고 학습이 됐으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뭐 쌍봉 개념으로 이게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네, 항상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여기가 이렇게 기준봉이 발생됐어. 그래도 이게 쌍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밀릴까요? 과연? 그거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이게 찍어서 내려오고 있어. 아,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면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죠. 아, 쌍봉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찝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3, 뭐 1, 2, 3에는 떨어진다, 그죠? 근데 이날 거래량 거래대금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방향성이 잡혔으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예. 무서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셨나요? 뭐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몰라요. 하지만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답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봉이 여기 발생됐어도 이 봉이 여기 발생됐어도 이게 떨어질까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동화성은 이제 얘기가 됐고요. 로보티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날 이제 시작을 했네요. 이날 상장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가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단기 정배열이 여기 나왔고 시작점이 나왔네, 단기적으로 그죠? 이건 뭐 또 해석할 게 없어요. 예. 보이는 대로 말하자면 이런 건데 얘도 증거금리 때문에 매매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해 이제 단기도 궁금하면 과연 이 고점을 뚫을까 안 뚫을까를 좀 봐봐요. 그런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이게. 로봇.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정배열 위에 있냐, 없냐를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정배열이 됐어요. 정배열 위에, 그러니까 정배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죠? 정배열이 뭐 됐다, 뭐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형이다. 그죠? 아, 그래서 내 위치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얘도 이제 파동으로 보려면, 요게 제일 깊잖아요. 여기가. 그죠? 한번 보자고,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거좀 같은 데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다시 선을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쫓아가야 되니까 고점이 없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야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걸 본다는 거죠. 1차 배수. 그러면 이제 매도 폭을 갖고 이 폭을 갖고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맞죠? 예. 밀려서 대로 이제 쫓아가는 거죠. 또 떠돌았네. 맞아. 예. 1차 여기서 매도가 됐겠네요. 기간이 이게 기간이 많이 걸려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이 넘은 거죠. 한 달 보름 정도 걸렸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뒤에 이 파동에 대해서는 매매를 안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뭐 거좀 뭐. 그러니까 요 정도 좀 내려와줘야지 안전한 자리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내려와줘야 예. 밀리더라도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 폭으로 이제 움직였구나. 예. 예, 그죠? 여기도 그렇고 거좀 요 정도 급으로. 예. 하나 둘.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또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폭이 바뀌어요. 오늘 왜 피곤하지? 이렇게 지치네. 어? 봐봐요. 고점 대비 저점 폭이 바뀌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이게 또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반씩 당겨주는 거죠. 다시 여기 또 이게 또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내려갖고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점을 이 정도 타점을 갖고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매도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걸 보고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흐르는 게 맞으니까. 그죠? 이것도 봐봐. 이것도 이 정도. 저점 대비 고점 그죠? 조금씩 차이 나지만. 예. 그죠? 예. 여기서도 저점 대비 고점. 그러다가 땅 하고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아셨나요? 그래서 요게 턴이다 턴이다. 예. 시작점이 발생됐다. 시작점 출발점이 발생됐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시세에 초입이 될 수가 있다, 이 자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정배열 발생됐으니까. 그렇게 좀 알면서 스윙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선도 한 몇 개 더 그려보고, 예. 그 댓글에 보니까 스윙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매 자체가 본인이 매매하고 제 매매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걸 좀 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거. 네. 그리고 보면 누차 말하지만 이 자리가 1차다. 1차. 여기 조정금 1차 조정 자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요. 파동을 하다 보면 이런 데가 이제 지지와 저항 위치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이 앞에 걸 갖고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파동을 보면서 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실매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동폭을 알아야지 내 주가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야지 이게 반등이 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이 정도 폭이야. 예를 들면 고점 대비 저점을 찍으면 얘는 한 15% 정도에서 움직이는 애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아는 사람하고 얘가 움직임을 못 읽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또 극과 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예를 들면 한 15%에서 크게 보면 15%? 크게 보면 15%. 작게 보면 어떻게 작게 볼까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또 설명해 드렸잖아요. 작게 보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사선 얘기했으니까 작게 보면 2%이죠. 2%. 2%. 몇 프로야 이거는? 크게 보면 15%, 작게 보면 5.5%. 그렇게 움직인다. 꼭 지지와 저항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는 이제 어느 정도 또 말씀을 드렸고요, 흐름을.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 모든 게 이제 끝났어요. 맞죠? 이거는 밑에 건 아니지만 노브로봇도 첫째 날 다음 이튿날 끝났고 때문에 우선은 25일까지는 끝난 거예요. 25일까지는 끝. 아셨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흥국석유 있네요. 그죠? 흥국석유도 여기 보시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떤 게 느껴지셔야 되냐면 얘도 한 뭐 이 정도 폭에서 움직이는구나. 대충 그죠? 대략. 그리고 중심이 뭐 중심 한번 잡고요. 예. 답은 없어요. 그죠? 한 이쪽에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찍고 여기서 움직이다 내려와서 찍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 두 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려왔는데, 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 4등분으로 나누면 너무 넓으니까 4등분으로 나누면 깔끔하다. 그죠? 그렇게 이제 폭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요 정도. 아이고 날라갔네. 잠시만요.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 예. 그러면 한 요 정도 폭. 이거는 어떤 파동 이런 거에는 어떤 뭐 정답은 없으니까 이 정도 폭. 이 정도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가 최소한의 그 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정도로 갖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선의 폭도 제일 작은 폭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죠? 이 정도의 흐름을 갖다가 이 정도 흐름하고 이제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 요게 이제 시작이고 요 시작이고 나중에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걸 그냥 이해만 하세요. 뭘 이렇게 이걸 외우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떠한 걸 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또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냐면 120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를 좀 보시라. 얘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배열인 거죠. 맞죠? 밑에 있으면 역배열. 쉽죠? 정배열 역배열 구간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쉽게 봐도 이게 정배열 구간에 있다. 그러면 봐봐요.
지금 얘가 이렇게 봤을 때 앞에가 이렇게 있는데 무섭지 않나요? 예. 언제라도 밀릴 것 같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기준봉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세웠던 세 가지 기준에 맞는 그런 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선을 긋고 그죠? 찍고 올라갔네 그죠? 찍고 올라갔어요 이만큼. 뭐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거. 예. 앞에 앞산이 어떻고 매물대가 없어서 뭐 어차피 학습이 됐으니까 여기서 찍고 내려왔겠죠. 그죠? 여기 정고점에서 학습이 됐으니까 아 이거 분명히 밀릴 거라고.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아마 매도를 다 쳤을 거예요 이쪽에서. 어차피 수익만 나면 되니까 뭐 답은 없으니까 그죠? 우선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KTB는 우선 증거금이라서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KM은 어떻게 됐냐면 KM은 얘는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날 두 라인 그러니까 첫날 있잖아요. 이렇게 봐요. 1차, 2차가 됐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튿날 매매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매매가 1차, 2차 매매가 된 종목에서는 2차 매로도 매매를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내용이 있나? 여기 있네요. 첫째 날 두 차점 매매 시 매수 금지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준을 추가시킨 거잖아요. 네 가지를. 네,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매매를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내일. 그랬을 때게 이제 보면 이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끝난 거.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종목도 갖고 있는 종목도 없고 매매할 것도 이제 끝이에요. 끝. 없어요. 이제 오늘 관인 종목이 몇 개가 나왔겠죠. 이제 그거 갖고 내일 다시 매매를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지루한가요? 어쩐가요? 이게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 했던 얘기를 하니까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리가 다 그래요. 지루해요, 지루해. 그러니까 왜 지루하냐면 맨날 같기 때문에 보는 위치가 같기 때문에. 위치가 같기 때문에 위치가. 여러분들.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이게 아니에요. 뭐 이게 내려온다 해서 말이 다르고 올라간다 해서 말이 다르고 이게 아니라고요. 한결같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쉽잖아요, 그죠?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라고 얘기했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120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보시고 위에 있으면 시작점이 어디서 발생했고 출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시고 그죠? 확인 있냐 없냐를 확인하시고 네 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까지 알았냐면 아 내가 지금 쉽게 봤을 때 내가 정배열에 있느냐 역배열에 있느냐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여기 있으니까 정배열에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파동폭 내가 지금 파동폭이 어느 위치에 지금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내가 지금 뚫으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느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파동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기준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 외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동에 대해서 좀 재밌어 하고 하니까 계속 지금 이제 파동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이 파동대로 움직여요. 그죠? 질문, 잠깐만요. 질문. 채팅창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유튜브 본 사람도 봐야 되고 하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비중 관련해서요. 그죠? 비중 관련한 질문이네요. 땅이 하느님. 자본의 10%인데, 그러니까 자본의 10%. 자본의 10%. 자본 이거 적으면서 얘기할게요. 볼게요. 10%. 자본의 10%인데 만약 전날에 수익이나 손실이 났다면 그걸 반영해서 10%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정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제 계좌 갖고 얘기해 100만 원에 제가 지금 그죠? 신용으로 해서 1.5를 도한 250만 원이 제 그 신용 자본인데 여기서 제가 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20만 원 갖고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요. 그죠? 근데
손실이 났어. 밋밋해요, 손실이. 저기, 땅 위에 하느님. 예, 밋밋합니다, 손실이. 이 손실이 나가지고, 제 자본금에 있어서 막, 크게 좌지우지할 그게 아니에요. 예. 야, 이게 막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손실이 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보시면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3월 달에, 첫날에, 이게, 이만큼 손실을 봤어요, 제가. 그죠? 이게 자본금 대비 3.3%가 마이너스예요, 이날. 그죠? 근데 이게 자본금 대비 3.3%예요. 그게 그만큼 이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30%가 제가 자본금 대비 30%, 음, 자본금 대비 10%가 제가 만약에 막 이렇게 한 번에 매수에 이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수익, 그러니까 이한 종목에 어떠한 하루에 제가 10% 이상의 손실이 봤으면 자본금이 900만 원이 되잖아요. 90만 원이 되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겠죠, 자본금이. 아,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어떠한 그 매매 자체에 있어서 약간 비중의 어떠한 그게 이제 되겠죠. 근데 자본금액의 3%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게 크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밋밋하죠, 밋밋해. 뭐 살짝 요 정도? 요게 1부터 100이라면 3%만 살짝 요 정도 약간 흠집 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비중을 갖고 하라는 거가,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웬만해서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이게 흔들리지가 않으면 원칙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매매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땅 위 하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정도가 그렇게까지, 예. 이게 어떠한 큰 준대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정한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수익으로 전환이 되니까. 예를 들면, 비중을, 제가 10% 비중 갖고 매매를 하잖아요. 비중을 막 30%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벌써 매수하면 60%가 매매가 돼서, 지금 이게 지금 말이 3%지,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금에 엄청난 타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땅이 하늘님께서는 아직 그러니까, 매매 자체를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이제 비중 조절을 안 해보면서, 아직 비중 조절이라는 걸 아직까지 잘 모르시니까, 이러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걱정이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해서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여태껏 저는 그래 왔으니까. 예. 비중 10%는요, 진짜 안전해요. 20%, 뭐 30% 이러면 좀 위험하겠죠. 예. 이게 제일 위험하고, 예. 운봉매매에서 10%를 한다 그러면 진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래서 크게 그 영향이 안 갑니다. 예. 예, 질문, 예,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자면, 예. 마무리 지을게요, 우선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은 이제 종목 정리는, 예, 26일까지는 끝났다. 그래서 27일 나온 거 같고 내일 이제 매매를 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뭐 또 질문 있으시나요? 혹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백일시선을 갖고 위에 있을 때 정배열이고 밑에 있을 때 역배열이라고 제가 이 강의를 다시 좀 설명을, 이제 오늘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렵거든요. 파동 얘기를 하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는 있지만 어려워질 수 있으니, 우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배열이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역배열이 여기서 이제 내려왔고, 다시 정배열이고, 내가 위치가 이 정도 있으니까 난 정배열 구간이고, 안전한 구간이고, 시작점에 출발점까지 발생됐으니, 되게 방향성이 잡힌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안전하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접근하는 게 이제 어떤 이제 이런 파동.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이것도 뭐 대충 그래서 이제 요운동 갖고 이제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 정도 선, 그러니까 고점이 여기였을 때,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 정도에는 안전하다.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안전하다. 봐봐요. 이 정도에서 이게 다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느끼셔야 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선을 그렸어요, 여기서. 예? 그러면, 그걸 그었을 때 이 폭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근데 봐봐요. 근데 지금 이 기준봉에서 매매할 때에는 이 라인 갖고 매매를 해요. 맞나요? 여러분들? 왜 했을까요? 이 라인을 위험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이 안전하잖아요. 근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빼놓고선 봐야 되겠다. 대답했나 안 했나. 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라인에서 매매를 했냐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 다시 여기는 기준봉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기준봉이잖아요. 이 기준봉인데 이거 사선을 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저는 요 2, 3번에서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종가 대비 저가가 되지 않나요? 이게 시작점, 이게 시가 종가로 근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뭐 월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간에, 그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원래 여기가 숫자가 순서가 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기준봉 있을 때는 2, 3번에서 매매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왜 저는 4, 5번 갖고만 여기서 떨어질 때 매매를 해야지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가르쳐 줄라 하다가 제가 딱 멈췄어요. 고민을 해보시라고. 예. 좀 이렇게 던져야 되겠어, 조금씩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여러분들. 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해드린 것 같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준봉은 다음 날과 다다음 날이라는 시간 기준이 있는데 파동은 그 기준이 없어서 기준봉은 요 다음 날 이게 있는데 이건 없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흐름이 봐봐요. 이 선을 이렇게 이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또 쉽게 또 그려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한번 찝어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푸셔야 될 그런 문제인데 제가 좀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선이 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게 한 파동이잖아요. 파동 움직이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다가 찍고, 그죠? 찍고 쑥 내려왔네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봉이라고 여기 앞에다가 딱 그래야겠다. 기준봉. 요 정도까지가 기준봉입니다. 그죠? 이건 아니다. 보이실래? 이걸로 해야 되겠다. 뭐시 깔끔하게. 이게 기준봉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매매를 안 하고 여기서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죠?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그죠?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지금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준 자체가, 그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2, 3번에서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 강의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위에서 매매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예를 들면 이 정도에 이렇게 봤죠. 이 정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빡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매매를 하잖아요. 선을 긋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크게 봤을 때, 그죠.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또 말을 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요 안쪽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똥골뱅이. 그죠? 여기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여기에 기준이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예를 들면 봐봐요. 여기에 우리가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거래되면 거래량이 안 들어왔고 아무것도 없다면 얘는 어디서 매매하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여기서 매매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쪽에 어떤 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매매를 해야죠. 그러니까 요거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떠한 여러분들이 주가의 그 전체적인 그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또 살짝 제가 또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힌트죠. 왜냐면 저는 제가 딱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건 요 정도 일봉에선 정확히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요게 이 안에 이 분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분봉 하나에 이런 모습들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인식의 어떤 전환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잡고서 여기서 매매를 하라고 했을까요?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냐? 잘 생각만 해보세요. 제가 기준봉 다음에 그 다음날 저가 고가를 재고선 이게 선을 긋고선 제가 매매하는데 저는 여기를 보겠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를 보겠다. 그 내용이나 여러분들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크게 그려갖고 여러분들 저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랑 뭐가 다르죠? 똑같다는 거죠, 거좀. 그러니까 어떠한 그 위치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일봉으로 보느냐, 여러분들. 일봉의 그러니까 뭐, 한 달 기준, 두 달 기준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 보느냐. 네, 올근님 아닙니다. 예. 이 일봉에서의 이 모습을 분봉에서 이렇게 흐르는 걸 보느냐. 뭐, 일맥상통한다. 그 얘기입니다. 일맥상통한다. 예.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사선을 갖고 했으니 이것도 사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돌려서 얘기했습니까? 어려워요. 지금 말한 게. 막 되게 막 여러분들을 하여금 막 되게 헷갈리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딱 부러지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곱씹어서.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 파동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파동하고 작게 움직이는 이런 파동하고 뭐 흐름 자체는 비슷하구나를 여러분들이 뭐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니까 올교님은 또 다르게 또 얘기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저는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네, 원리가 이래요. 원리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설명하면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아, 요번에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한 이것도 한번 보세요라는 식의 어떠한 그죠? 그런 어떤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이지 뭐. 네. 단기에서는 이제 뭘 또 중심적으로 어떤 선을 중심적으로 또 봐야 되느냐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0선을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 더 또 뭐 조금 더 또 힌트와 어떠한 힌트가 아니고 어떤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민 어떠한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거를 이제 마련해 드리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은 이제
기준봉 매매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하고 여러분들 쉽게 매매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원인.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요. 지금 수익 나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 예,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세요. 이 기준봉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전반적인 이제 원리를 좀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하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온 거는 이제 이러한 걸 어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떠한 예,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 또 이게 보이고 또 이거를 보면 이게 보이고 예, 똑같다. 예. 그래서 제가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파동이 이런 파동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커지다가 다시 이렇게 커져서 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뭐 제가 그 답을 지금 다 가르쳐 준 거죠, 뭐 어느 정도. 네, 그죠? 강의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그죠? 거좀 제가 예, 거좀 제 마음이 여러분들 제 마음이 이 정도로 이제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강의적으로 봤을 때는 예, 교육도 아닌 건데 그죠? 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막 감추려고 해요. 안 가르쳐 주고. 네. 뭐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거를 자기 거다, 자기만의 그거다라고 어떻게 뭐 큰 어떤 엄청난 큰 거냥 이제 예,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 저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29일이 보면 3월 달이 끝인가요? 아, 그죠? 예, 3월 달 끝이네. 나 이제 이틀 남았네. 목금. 그러면 이제 예,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제 요번 달은 어느 정도 나오겠다 또 어느 정도 보이겠고요. 지금 지금 종목이 한 개도 없어요, 저는. 그죠? 마이너스 되는 종목이 없잖아요, 이렇게.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익인 거예요. 뭐 잠재력으로 뭐 마이너스 될 그것도 아니고. 예. 아니 3%좀 더 되겠죠. 이제 내일 또 발생되는 이제 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틀 하는데 뭐 한 개라도 뭐 매매 안 하겠습니까? 예. 제가 1월 달에 몇 프로였지? 1월 달에 1점 몇 프로였나요? 2월 달에? 2월 달에? 이거 하면서 첫 해가지고. 예. 벌써 저는 요번 달만 벌써 은행 연 이자를 전 본 거예요. 3만 원이 얼마 안 된 것 같죠? 이거 100만 원 넣어보세요. 3만 원 안 줍니다. 예. 절대 은행에서는 예, 3만 원 안 줘요. 1년을 넣어놔봐요. 3만 원 안 주죠. 2만 5천 원 주겠네.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주고, 그죠? 2만 5천 원 주고, 또 세금 공제를 합니다. 세금 공제. 비과세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들은 세금 공제를 또 하잖아요. 얼마나 한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2만 5천 원 더 안 나오잖아요. 몇 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2만 5천 원 이하로 이제, 예. 그래서 벌써, 저는 3월 달에 벌써 한 달치 이제, 이자를 벌었다. 이상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금이 15.45면은 2만 5천 원에 2만 5천 원? 그러니까 계산을 또 해보면 나오죠, 여러분. 얼마지? 예. 15.4%였대요? 그러면 2만 5천 원 곱하기 15점이죠. 15.4% 잡으면 거좀 이게 잘못됐는데 3만 8천 원을 띄네요. 그러면 3만 8천 원 띄면 얼마죠? 2만 5천 원 아니 3,800원. 2만 5천 원 빼기 3,800원 대략. 그러면 2만 1,200원 주네. 2만 1,200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자가 연 이자가 2%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맞네. 예. 2.1%? 예. 3.06%면 뭐 대단한 거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냥 뭐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주식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걸 보잖아요. 1%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름 베테랑이에요, 저는. 예. 저는 전업 투자자고요. 예. 그런 사람도 1% 내기가 힘들어요. 며칠 지나야지 1% 발생되고 이게 3%게 발생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이
100% 50% 생각하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는, 만약 계신다 그럼 제 방송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진짜 이거 잘못된 거다. 이게 XXX. 또 웃긴 게, 이런 거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50%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이런 프로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도해가지고, 이거 다 도하면 50%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자본금 대비가 아니고 이런 거 도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 일별로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서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러면 또 도움이 더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돈이 좀 어렵다. 돈이, 1%, 이 험한 주식시장에서 1% 벌기도, 1% 벌기가 참 힘들다. 예. 그걸 느끼셔야 돼요, 정말. 허황된 뜬구름을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지만. 이런 게 모이잖아요. 이런 게 3%, 뭐 지금 2월 달에 1% 정도 됐잖아요. 옛날에. 3월 달에 3%, 뭐 예를 들면 2월 달에, 4월 달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못했어. 2%, 예? 4%, 뭐 5, 뭐 2%, 1%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20% 넘어요, 여러분들. 20%에서 50%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잘하면 50%고. 이렇게 이게 연으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몇 프로 정도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지. 월 있잖아요. 예, 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비중 200, 그러니까 100만 원 갖고, 그죠? 신용 자본금 2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25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갖고 이거 해서 얼마나 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모여갖고 지금 3%의 수익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처음에 3.3%의 마이너스만 안 됐으면 6% 이상의 수익이 났던 그런 장이에요, 요 지금 장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모아서, 이런 게, 티끌모아 태산이 이런 게 모아지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20만 원이,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중 10%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어떠한 그 수익금이 발생되는 거지. 예. 여러분들 만약에 10% 안 넣고 30% 넣었다 치면 여러분들 3%안 나요, 절대. 여러분들 마인드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다니까요. 같은 타점을 매매를 해도 뭐 여기까지 못 참아요. 왜냐면 내가 자본금 대비 벌써 얼마가 지금 까이는데 그게 보여요, 눈에. 그러면 기준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비중을 30%, 30%, 3번 나눠서 하는 걸로 잡았는데 손실이 나요. 분명히 기준을 잡았어.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겠어요. 손절을 막 치게 되고. 그러니까 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투자를 한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은 사람인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잡혀 있고 한데,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상하게 마인드가 흔들리고 수익이 안 나, 이런 분들은 진짜 비중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딱 잡잖아요, 여러분들.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비중이 몇 프로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평단가도 중요해요. 평균 수익률, 예, 평균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플러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그릇, 내 그릇이 뭐냐, 내 그릇인 비중 조절을 몇 프로 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비중 조정을 10%를 해야 되냐, 내 비중이 나의 그릇은 20%야. 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나의 그릇은 10%밖에 안 되는데 20%로 비중 잡고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손실이 나요. 엄연히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게 정말. 여러분들의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왜냐면 되게 흔들려, 이게 흔들려.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 막 이게 불안한, 이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어떠한 평안한 이런 타점과 이런 기준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뭐가 좀 이상하다. 내가 뭘 하나 포인트만 잡으면 나는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애매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제가 비중을 잡고 나서 예, 마지막이 비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비중을 확실하게 잡고 나서부터 턴이 딱 된 것 같아요. 기준봉을 잡고 기준을 잡고 예, 평단가가 나왔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단가가 나오면 이 비중이 나와야지 비중이 정확해야지 평단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턴이 된 거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기법 위에 있어요. 책을 보면 조금 말하는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마 1번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아마 책에 나오고요. 2번이 비중이라고 나옵니다. 비중. 그리고 3번이 기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도 이 비중만 제대로 된다면 마인드도 잡을 수가 있고요. 비중만 제대로 된다면 기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만석군님 그죠? 비중 제가 제일 쉬운 게 비중이 10%예요. 10% 갖고 손에 절대 안 봐요. 널널해요 그냥. 널널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간에 잠도 잘 수가 있고요. 어디 갔다가 마실도 나갔다가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생활에 어떤 여유가 생겨요. 10%로 하게 되면 비중. 그러면 비중 10%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버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냐 하면 이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내가 자본금이 10억이 있어. 10억의 10%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신용 안 해도 1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1억 안 하고 한 번 매수할 때 5천만 원씩만 매수해봐요.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죠, 그죠? 5천만 원 매수하잖아요. 3%만 먹어도 150만 원이에요, 하루에 수익이. 이게 비중 조절한다고 해서 했는데도 5천만 원이면 비중 몇 프로인지 아세요? 5%에요, 5%.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10억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5%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얘가 떨어지든 뭐 하든 뭐 난리 쳐도 나는 편한 거야. 왜? 5%에 10% 해봤자 내가 10억 갖고 있는데 10% 그것도 그러니까 5천만 원에 10%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커요. 마이너스 만약에 예를 들면 10%가 마이너스 됐어요. 근데 10억에 500만 원이 이게 큰 겁니까? 느낌도 안 와요. 아까 땅이 하늘님인가? 말씀 제가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땅이 하늘님, 그죠? 아까 여기 보면 비중 관련해서, 그죠? 네. 콧방귀도 안 껴요. 500만 원이면.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래서 딱 마인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니까 5%, 500만, 별것도 아니야. 자기 알아서 이렇게 딱 밑에서 한번 더 잡고, 반등 때 매도 딱 하면, 손실이 아니고 익절선에서 딱 매도하고 되고요. 또 수익 나면, 한 번 수익 날 때마다 한 150만 원씩 딱딱, 내 월급이 아니고, 내 통장에 딱딱 꽂히죠. 예. 맞잖아요. 되게 얼마나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합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든 간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가 명확하고 어떤 자리가 정확하다면 자본금만 늘리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본금만. 괜히 엉뚱한 짓 하다가 큰 돈으로 엉뚱한 짓 하다가 돈 꼴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소액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소액 갖고 100만 원. 내가 예를 들면 2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2억 있는데 100만 원 거 사람이 가오가 있지. 내가 100만 원 거 얼마나 벌겠다고. 이런 하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0만 원 갖고 죽은 찬장 깨져 보시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자리를 갖다 2억 갖고 한번 딱 넣어보세요. 하루에 수익이 장난 아닙니다. 수익이. 2억 갖고 10% 2천만 원씩
근데 2억 갖고 솔직히 2억 갖고 신용 쓰면 4억 5천이잖아요. 아니지. 한 5억 되겠네. 5억 그죠? 5억 갖고 10% 5천만 원씩 넣어보세요 한번. 이것도 이거 난 부담스러워. 3천만 원만 넣어보세요. 하루에 3%면 거진 뭐 1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하루 벌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한 번 매수할 때 2천만 원씩 2천에서 3천만 원씩만 매수할 수 있게끔 업을 시켜라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교육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생들한테. 그러면 하루 수익이 월급쟁이 한 달 거하고 같다고. 허접한 월급쟁이 한 달 거랑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 3천엔 3% 90만 원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난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2천만 그러니까 90에서 150만 원을 벌어요 하루에. 2천만 원 같으면 60에서 100만 원 버는 거고. 이 정도 벌어주면 여러분들 멋있지 않나요? 전업 투자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자본금을 이제 늘리셔야 돼요. 이제 그게 맞다 싶으면. 그래서 물론 무리하면 안 되죠. 대신 뭐냐? 평균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보통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 방에서 수익 나는 사람 못 봤어요. 연이 월 50% 이상, 예? 연 1000% 나는 무조건 1000%까지 또 해준다라는 데 있잖아요. 500%는 연 500%는 벌어야죠. 이런 데는 이런 방 가면 절대 저는 진짜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이런 방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정말. 현실에 맞게끔 설명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현실에 맞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자본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할 때는 좌지간 여러분들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자본금을 까먹지 마세요. 절대. 참 제가 소액으로 하라는 이유가 자본금은 모셔놔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나중에는 여러분들 나중에는 제가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왜 느껴지냐면 막상 이제 평균 수익률 나오고요. 여러분들 그죠? 비중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딱 잡았어. 근데 왜 나중 되면 왜 못하냐면 이걸 하다가 다 까먹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 1억이 있었으면 다 까먹었어. 한 번 넣을 때 막 1000만 원씩 드는 바람에.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10만 원 갖고 50만 원 갖고 하든 이것만 확실하게 잡으면 예를 들면 10%를 넣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를 넣으면 그게 금액만 올라가는 거지 자리는 똑같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평균 수익률 나오지, 비중도 얼마큼 조정해야 되는지 딱딱 나오지. 거기다가 1억에 대한 1억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100만 원 갖고 있잖아요. 그럼 1억이면 제가 100만 원에 20만 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이면 공이 몇 개예요? 100, 1000만. 공이 2개 들어가네. 2천만 원 할 수 있잖아요. 1억이면. 맞지 않나요? 근데 물론 1억은 큰 돈이에요. 1억은. 1억은 큰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요지를 잘 파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돈을 쓰지 말라는 거죠. 절대. 평균 자기만의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요거까지 오늘은. 네, 더 해봤자 또 힘 빠져요. 예, 그죠? 금요일날 3월 29일 금요일날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빠이. 이상하네. 예, 그러면 예, 종료할게요. 예.